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민주당은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위원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회의가 있기 전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에는 충격적인 인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충격적인 인사라고 하는 것은 진보적 외부 인사들이 70-80% 포진되었다는 의미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이 자리에 배석해서 이 혁신위에서 나오는 혁신안을 전폭 수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야당인 민주당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를 걸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는 책임있는 정당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의 수장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의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 대해서는 일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조응천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내 분탕질러들이 오늘과 같은 발언을 계속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들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김남희 변호사, 윤영준 랩 2050 대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이진국 교수, 차지호 교수, 이해식 민주당 의원,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자, 이 혁신위원들은 앞으로 한두 명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정청래 의원의 말대로 외부 인사가 대거 포진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혁신위 구성 과정은 이랬다는 김용민 PD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혁신위원 인선을 두고 김은경 위원장과 현역 의원들 간에 치열한 기싸움이 있었다. 현역 의원들이 혁신위에 현역 의원 7명 이상을 배정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은경 위원장은 당내 인사를 3명으로 한정시키고 의원, 원외, 당직자로 다양하게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의원들을 다수 포진해 현역 기득권을 수호하려 한다면 미련 없이 사퇴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자, 이런 과정에서 현재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당 사무부총장직을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이 합류되었고 전해철이 밀었던 황희 의원이 탈락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박들의 혁신위 진입이 실패했고 최소한의 당내 인사만이 포함된 가운데 나머지 혁신위원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여기서 김남희 변호사는 서울 법대 대형 로펌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다가 10여 년 전에 참여연대로 자리를 옮겨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윤영준 랩 2050 대표는 한겨레 기자 출신으로 정책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의 이력만 가지고 앞으로 어떤 혁신안이 나올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바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입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이 서복경 위원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서복경 위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가능연구소장이고 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이셨습니다. 서 위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설명하지 않아도 정당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문적인 배경도 많고 실무적인 배경도 많아서 저희들에게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인사 주십시오. 네. 자, 분명 김은경 위원장은 서복경 위원이 혁신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복경 위원이 1년 전에 민주당의 내부 혁신, 팬덤 정치와 관련해서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팬덤은 죄가 없다. 그 뒤에 책임을 회피한 의원들이 비겁한 것이다. 라는 제목의 2022년 6월 23일자, 그러니까 지방선거 패배 직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팬덤 정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서 의원은 이렇게 답합니다. 열성 지지자야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때도 있었다. 그들에게 강성 지지자 집단이 없었다면 세무조사나 조직사건이니 하는 군사정권의 탄압을 어떻게 버텼겠는가. 노사모도 있었고 친문 팬덤도 있었다. 이재명의 팬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그는 민주당 지지층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오래 바라보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1그룹, 이재명 의원을 매개로 썸을 타고 있는 2그룹,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국민의힘이 절대 용납 안 되는 3그룹이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을 시청 중이신 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자신이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어떤 그룹에 가까운지를 댓글을 통해서 번호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이재명 팬덤은 이제 막 만들어지는 단계다. 연애로 말하면 막 썸을 타기 시작한 셈이다. 결국 정치인과 지지자가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데 이재명 팬덤이 맹목적 지지를 보낼 정도의 결속력을 보일지 나중에 어떤 모습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자, 그리고 검수완박 강행을 두고 팬덤 정치에 휘둘린 탓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서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비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대선 후에 검수완박을 추진한 게 잘못이라면 당시 지도부, 원내대표단, 의총에서 결정한 의원들이 모두 무릎을 꿇어야지 왜 지지자, 개파 탓을 하나. 강성 지지자를 이용한 개파가 있을 것이지만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나머지 의원들은 무엇인가? 당의 잘잘못을 집단적으로 평가해야지 특정 개파가 강성 팬덤을 내세워서 협박했다고 핑계대고 있으니 비겁한 것이다. 자, 철험의 의원들의 활동을 두둔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정당이든 국회의원, 당직자, 활성당원, 비활성당원, 일반 지지자 이렇게 5개 집단으로 구성되는데 결국 결정은 의원과 당직자가 하는 것이다.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한다.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떠넘기며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안 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스스로 평가해야 하는 첫 번째 포인트다. 팬덤 정치와 결별하고 개파 정치를 척결하는 건 올바른 진단이 될 수 없다. 정당에서 개파는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이다. 다양한 진단과 대안이 나와줘야 논쟁하고 합의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개파의 순기능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개파가 무엇을 갖고 논쟁하느냐다. 문제는 개파가 무엇으로 작동하는지 그 컨텐츠가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파, 문재인파 이런 리더에 앞서서 지향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라 마라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 충격적이다. 이건 그냥 생존투쟁이다. 가령 친문계라면 문재인 정부 5년을 평가해보니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명분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닌가. 컨텐츠로 경쟁할 능력과 상황이 안 되니 개파 탓, 팬덤 탓만 하고 있다. 그리고 대의원 제도 포함해서 민주당 당내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의원과 당원 비율은 현행 룰이 당원 50만 명 시절 만들었던 것이라 조정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대의원이 훨씬 숙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가중치를 둔 것인데 당원이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민심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전당대회 투표뿐만 아니라 시도 지구당 차원에서 권리당원이 행사해야 할 권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시로 이뤄지는 결정마다 권리당원들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거죠. 자, 유럽 정당들은 지구당에서 1년에 한 번씩 회계 보고도 하고 활동 보고도 하고 대의원 선거도 한다. 권리당원들이 당 돌아가는 것에 대한 정보도 얻고 공직자 후보 정책 토론회도 하고 투표권도 행사해야 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전당대회만 목을 맨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권이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도 애초에 지역구 당원들이 대의원을 뽑으면 문제가 안 된다. 당원들이 온라인으로 막 들어온다고 당이 흔들리는 건 뿌리에서부터 당론이 결정되는 과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입당 문화도 바뀌는 것인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당은 도태될 뿐이다. 신규 당원들에게 매뉴얼도 보내고 환영대회를 열고 당원 교육을 하고 대의원 투표를 하도록 해서 당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러면 몇십만 명이 들어오던 당이 왜 흔들리겠는가? 강성당원 때문에 당이 흔들린다는 건 지도부가 능력이 안 된다는 고백일 뿐이다. 자,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첫 번째, 지도부와 의원단이 책임지고 지난 집권 5년과 지난 선거를 평가하라. 거기서 당원이나 지지층 탓을 하면 안 된다. 둘째, 개파는 해체하자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개파 없앨 생각하지 말고 비전을 놓고 싸워라. 당 비전이 무엇인지 내놓고 싸워서 전당대회에서 평가를 받아라. 셋째, 조직 질서를 바꿔야 한다. 지금은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당원들도 적극 권리를 요구하는 시대다. 이에 맞는 정당 질서를 만들지 않으면 민물처럼 들어오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당원들과 공존할 수 없다. 끝으로 용태론 좀 그만 주장했으면 좋겠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모든 세대가 연대도 쉽지 않은데 뭘 자꾸 물러나라 하나. 누가 보다 무엇을 말해야 하고 모든 세대가 연대해서 파이를 키워야 한다. 자, 김은경 위원장의 그 정치를 모른다, 민주당을 모른다는 그 취약점을 메워줄 사람이 바로 이 서복경 위원으로 보입니다. 그는 정당 혁신 전문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서복경 의원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팬덤은 늘 있어 왔고 자연스럽고 필요한데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팬덤 탓을 하는 것은 비겁하고 무능한 것이다. 그리고 개파 또한 자연스럽고 필요한데 중요한 건 내용이 문제인 것이다. 인물 중심으로 가게 되면 줄서기밖에 안 되고 비전으로 경쟁하고 전당대회 때 심판받으면 될 일이다. 대의원 제도도 숙고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 전면 폐지보다는 유럽처럼 하자. 그것을 잘 이용해서 밖의 여론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로
승화시키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뽑게 하지 말고 당원들이 뽑게 만들어서 활성화된 당원들의 생각이 더 많이 반영되고 더 세련되게 반영될 수 있는, 그래서 더 참여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새롭게 들어오는 국민적 열망을 받아낼 수 있고 흔들리지도 않고 지지세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가 기대가 됩니다. 그중 서복경 위원이 특히 기대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